인간을 정의를 내린다면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창의적이란 것은 무엇이며 창의적의 반대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반복, 단순. 우리가 말하는 노동 분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은 좋아 보이나 한 사람을 부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바로 노예인 거죠. 우리가 노동 분업을 되게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창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떤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 그 안에 노동자들을 또는 직원들을 수만 명씩 자르는 해고하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품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인간은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동물인데 여러분들은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단어 암기가 그곳에 속하죠. 또는 패턴 학습이 그에 속합니다. 결국 패턴 학습이란 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암기한다든지 그런 걸 자주 시키죠. 예를 들어서 7일 안에 사람들은 단어를 다시 한 번 보면 10일 안에 2번 보면 더 많은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뭔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효율성과 비례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 효율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노예는 효율성과 관계가 있고요. 기계는 또한 효율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라고 했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바로 단순 반복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어라는 언어는 단순 반복인가? 아닌 거죠. 창의적인 겁니다. 자, 이번에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이 생각에 100% 동의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창의성은 이 사람의 생각과 동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분의 생각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분명 창의성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에 분명 어떠한 그 기조라고 할까요? 분명 기조는 달라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과 같다면 그건 창의적이라고 보기 분명히 힘들겠죠. 자, as creative primate humans are crucially depend on lateral thinking. 창조적인 유인원인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유인원 중에서도 창조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으로 수평적 사고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lateral. 측면이죠. 측면적 사고, 수평적 사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사고로 한다면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단순 반복이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습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문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사들이 이렇게 해석해 저렇게 해석해 가르쳐주면 그거 전부 다 수직적인 거예요. lateral thinking이 아닌 거죠. We requires continuous stream of novel insight and constant reorganization of existing knowledge.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나부,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끊임없는 오거니제이션, 조직, 재조직, 현존하는 지식을 다시 재조직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해요. Children with their underdeveloped PFCs are superstars in this regard. 자, 아이들은 그들의 덜 개발된 PFC를 가진 아이들은 역시 이러한 점에서 슈퍼스타입니다 라고요. 이거는 뭐 전문 용어 같아요. 네, 잘은 모르겠고요. 하여튼간에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슈퍼스타가 아니겠는가. But as we've seen, the very thing that makes them so creative renders most of their creation useless, at least from the pragmatic perspective of goal-oriented adults. 자,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로 그것,
바로 그것은 그들을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 아이들을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그들의 창조성을, 창조적인 것들을 쓸모없는 걸로 이제 만들게 되죠.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지향하는 어른들의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야, 이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Bizarrely distorted Lego worlds featuring post-apocalyptic scavenged parts vehicles driven by Lego people with Barbie doll headers, while monogerous of the superhero figurines and stuff is organized into the former English tea parties, reflect impressive out-of-the-body thinking. 자, 여기서 시작되죠. 비자르, 기괴하게 왜곡된 레고의 세계는 featuring, 그 특징이 apocalyptic, 그러니까 종말 이후에 scavenge, 쓰레통을 뒤져낸 그러한 부품들로 된 그러한 차량들. 이것은 바로 레고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레고 사람들은 바비돌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 기괴한 레고의 세계는. 그리고 모네저로스라면 야생동물이에요. 슈퍼히어로의 어떤 조각상들, 그리고 우리가 봉제 인형이라고 하죠. 꽉꽉 채워놓은 봉제 인형들,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야생동물들로 또 피처링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돈돼서 전 영어, 잉글리시, 티파티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오거나이즈 구성해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임프레시브한, 인상적인 아웃 오브 박스, 박스를 벗어난, 다시 말하면 독창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자르하게, 기괴하게 왜곡된 레고의 세계는 전후, 어파칼립스가 종말이죠. 포스트가 후기입니다. 후 종말, 종말 후에 쓰레기통을 뒤져낸, 그래서 찾아낸 그러한 부품들로 된 차량들, 이걸 생각하신다면 영화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종말이 돼서 차량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부품들을 찾아가지고 만들어낸 매드맥스라는 영화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스캔비지드한 쓰레기통 뒤져 찾아낸 부품들로 된 차량들, 이런 것들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레고의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바비돌의 인형의 머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슈퍼히어로 조각상이나 또는 스터피 같은 봉제 인형 같은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오그니자이즈, 잘 이렇게 조직을 해서 잉글리시 티파티 같은 그런 것을 또 구성해 놓은, 이게 다 뭡니까? 레고의 세계죠. 아이들이 노는. 그런 것들이 사실 뭐예요?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아웃 오브 박스,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를 벗어난 그런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what society really needs right now is now new vaccines and more efficient lithium-ion batteries. 그러나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것은, 당장 right now 필요로 것은 새로운 백신이며 더 효율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인 겁니다. If your goal is to maximize implementable cultural innovation, your ideal person would be someone with the body of an adult, but for a brief period, the mind of a child. 만약 당신의 목표가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죠. 문화적인 혁신을 어떤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라는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몸은 어른이요, 짧은 기간이겠지만 마인드는 어린아이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현 가능한 문화적 혁신을 우리가 최대화시킨다면 몸은 어른인데 아이들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Someone with a down-regulated cognitive control, heightened openness of experience, and the mind prone to wander off in unpredictable directions. 근데 누군가 다운이에요. 밑으로 regulate, 하향 조정된 거죠. 하향 조정된 그런 인지의 컨트롤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은 heightened openness, 경험에 대한 experience에 대한 오픈된 마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또 heightened 그렇게 올려줄까요? 바로 배회하는 것을 좋아하는, prone to the wonder of, 배회하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배회해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마인드를 아마도 heightened, 강화시켰지 않겠는가, 강화시켰다, 이런 말 되겠죠. 자, 창의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면 다 창의적이냐, 크리에이티브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지, 다르다고 무조건 다 창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 전제인 건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분은 다르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몸은 어른이면서도 다시 현실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르면서도 적용 가능한, 이것이 바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다면 인간이 창의성을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말했던 데이비드 휴움처럼 인간의 단순 반복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단순한 반복을 좋아해 하면 사실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노예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공부도 노동 분업처럼 스스로를 기계화시키지 마세요. 이 기계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패턴 영어 학습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실패한 영어 학습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효율성이 좋을 거라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창의적으로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좋다는 거, 그 인간의 언어는 창의적이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언어를 더 쉽게 배운다는 건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자꾸 요즘에 유튜브 광고에 어린이보단 어른이 더 언어를 배우기 잘할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이미 어린 나이에 언어 학습이 결정적이라는 건 이건 뭐 거의 과학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학습적인 요소를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의성이 강력한 어린아이에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증거는 뭘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언어는 다 소멸합니다. 어른이 어떤 경우도 학습해서 그 언어를 또 전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그 언어는 생존하게 되죠. 물론 쓸모있는 언어야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단순 반복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자연스러운 반복은 괜찮지만 기계적인 반복은 좋지 못하다.